네, 5월 31일 편안한 토요일입니다. 비트코인 104,000달러 마이너스 1.7%, 29일 라스베가스 행사 종료 이후 하락이 지속되고 있고, 새벽 동안 트럼프 대중관세 또 이슈되면서 나스닥도 하락을 했습니다. 장중에 비트코인 103,000달러까지 혼자만 내린 게 아니라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도지 등 메인 코인들도 같이 끌어내리고 있고요. 혹시나 비트코인이 심리적 마지노선 10만 달러 또 무너지는 게 아닌가 우려가 되는 거죠. 중국 이슈로 하락 오는 경우는 매수 찬스가 많았고, 4월 대중관세 145%대도 비트코인 7만 달러 저점 매수 기회였습니다. 매번 같은 이슈로 크게 가격 조정시킬 수는 없고, 이번에는 비트코인이 최대 9만 달러에서 9만 5천 달러 빠질 수 있다 예측이 됩니다. 이더리움도 2,500불, 리플 3,000원 마이너스 4% 하락폭 크고, 이더리움이 1차 저항라인인 2,600불이 쉽게 무너졌고요. 2차로 2,400불 기다리고 있는데 2,400불 무너지게 되면 2,000불 받아 리테이팅 하러 가는 거죠. 리플도 직전 저점인 2,300원, 2,500원 라인 또 확인하러 내려가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이더리움 저점 매수하기 위해서 공포 뉴스를 많이 뻗뜨리고 있고요. 월가 대형 금융사인 JP모건에서 이더리움 팩트라 업그레이드 이후 네트워크 활동은 미미하다, 이용자가 크게 늘지 않았다 이야기를 합니다. 작년 ETF 상장될 때만 해도 비트코인 금방 뛰어넘을 것처럼 JP모건 이야기하다가 1년 지나니까 태세 전환하고 있는 월가 금융사이고요. 이더리움을 최대한 싸게 살려고 하는 거고, 비트코인 10만 달러 견고하게 버티면 낙수효과 첫 번째 수혜 코인이 이더리움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법안 상원 표결 중임에도 이더리움 시가총액이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작은 상한 법안 통과되면 이더리움이 먼저 전고점 500만원까지는 충분히 회복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빨리 회복하려면 6월 조정에 최대한 2,000달러는 지켜둬야 되는데, 혹시라도 1,500달러 직전 저점까지 다시 내려간다면 세력들도 일단은 매수보다는 관망세로 500만원 회복 속도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알트코인 하락 오는데 자금량만 된다면 이번 조정에 비트코인 5억, 이더리움 3억, 리플, 도지, 솔라나 2억씩 총 10억 이상 투자하고 싶어지는 조정 움직임이죠. 월가도 이더리움이 ETF 나스닥 상장된 거 잘 알고 있고, 나스닥은 비트코인처럼 자금 들어오는 거 순식간입니다. 개인들은 나스닥 자금력으로 가격 올라가는 거 빠르게 따라잡지 못하고요. 파워가 엄청나죠. 잘 오르던 나스닥 코인 갑자기 왜 또 하락 오냐 이유를 보면, 트럼프 중국의 무역 합의 완전 위반이다 강하게 비난하면서 또다시 대중 강경 모드로 전환한 게 아니냐 우려가 상승을 했습니다. 백악관에서는 5월 관세 협상 이후 신속한 합의를 약속했지만 중국이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고요. 나스닥도 전고점 회복 직전이고, 하루 전 파월의장 연준과도 금리 토론했던 트럼프라서 또다시 강력하게 중국 때리기 나서고 있습니다. 파월의장과 대화 통해서 대유럽, 대중국 관세 전쟁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다, 시장 예상하는 만큼 높게 관세 올리진 않을 것이다 합의 봤을 가능성이 높죠. 미국의 목표는 나스닥 우상향 잘하면서 최대한 중국이 성장 빠르게 못하게 태클을 지속적으로 걸어두는 겁니다. 쉽게 이해하면 반에서 1, 2등 있는데 2등이 빠르게 성적으로 쫓아오니까 1등은 자기 공부도 하면서 2등과 격차 만들려고 함정을 파두는 거죠. 결국 경제 3등인 일본과도 격차가 크게 나는 미국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중국만 멀찌감치 밀어내며 미국이 지구상 대장 노릇은 계속 한다는 거죠. 중국과 갈등 재점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 속에 테슬라 마이너스 3%, 엔비디아도 마이너스 2% 빠졌습니다. 특히 일론 머스크는 백악관에서 트럼프에게 황금 열쇠 선물 받으면서 도지 효율부서 수장에서 물러났고요. 130일 만에 공무원 신분 내려놓은 건데, 일론 머스크는 앞으로도 대통령의 친구이자 조언자로 남겠다, 언제든지 대통령이 부르면 돌아오겠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트럼프 역시 수세기 만에 가장 광범위하고 중요한 개혁을 머스크가 이끌었다, 공무원 7만 5천 명 감축하고 불필요한 계약까지 해지를 했다고 일론 머스크 칭찬을 했고요. 일론 머스크도 현재 떠나는 좋은 타이밍이라는 것을 생각을 한 것이 테슬라 주가도 반등 시작했고, 6월 로보택시 시험운행 직전에 트럼프 내각 관료들과도 거리가 멀어질 수 있는데 좋은 타이밍에 떠난다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일론 머스크 트럼프와 거리두기는 나오는 거지만, 트럼프 당선의 1등 공신이라는 것은 대내외적으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임기 내내 테슬라 자율주행 분야에서 정부 차원의 규제는 없을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6월 오스틴 로보택시 시범 운행에서도 5차 수정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자율주행 가장 잘하는 것은 테슬라일 것이다, 먼저 상용화내는 것은 테슬라의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새벽 동안 미국 하원에서 디지털 자산
위한 시장 법안이 발의가 되었고요. 클래러티 법안인데 하원에서 초당적 합의 거치고 하원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가상자산이 더 이상 증권이 아니라는 거고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 명확성 제공을 하기 위해서 더 이상 SEC가 아니라 CFTC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서 코인을 관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알트코인에게는 대대적인 호재로 본격적인 이더리움 알트코인 살리기 미국 정부 위주로 들어가는 거죠. 규제 명확성도 확보하고 산업발전 촉진에 투자자 보호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SEC는 민코인까지는 증권이라면서 여전히 코인 시장 버블에 대해서는 조심하는 관점이고요. 클래리티 법안 통과되면 알트코인이 기존의 SEC 규제보다 좀 더 적은 CFTC 규제를 받기 때문에 알트코인 가격 상승에 긍정적입니다. CFTC 직원과 규모를 생각하면 SEC의 8분의 1 수준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만큼 인원도 적고 제약할 수 있는 범위도 작기 때문에 알트코인 시장 장기적으로 커져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거기에 법안으로 고정을 해버리면 4년 뒤 트럼프 다음에 민주당 정권이 혹시라도 들어온다고 해도 폐지시키기는 쉽지가 않고요. 법안은 한번 만들어지면 한국이든 미국이든 간에 폐지시키기까지 시간은 만드는 것보다 더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알리 분석가는 비트코인이 현재 2021년처럼 여기 구간 쌍봉 만들고 또다시 내려온 게 아니냐, 위험한 구간에 있다 이야기를 하고요. 특히나 비트코인이 95,000달러, 98,000달러 내려왔을 때 반등 제대로 못해주면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트윗을 올렸습니다. 특히나 워낙마켓에서 비트코인 움직임 보면 환율 하락으로 인해서 전고점 1억 6천만원 못 넘기고 또다시 1억 4천대 떨어지고 있고요. 한국 새로운 대통령 당선 직전이라서 환율이 내린 건 아니고 트럼프의 관세 전쟁으로 미국의 위상이 이전보다 빠르게 축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자동적으로 내려오는 거다 볼 수 있습니다. 환율 하락에 당장에는 비트코인, 알트코인 가격에는 부정적이지만 한국은행에서 5월 29일 금리 인하했던 것처럼 환율 하락으로 인해서 국내 금리 인하폭은 더 커질 수가 있고요. 올해 연말까지 2.25%에서 많으면 2%까지 금리를 더 내릴 수 있다 전망이 나옵니다. 유럽도 이미 2.4% 내린 상황이고 미국만 4.5% 높게 유지를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이 2024년 ETF 상장되기 전에 움직였다면 알리 트위터 이야기한 대로 또다시 21년 폭락정처럼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ETF 상장되고 기간 진입이 많은 상황으로 기존의 개인과 고래 간의 대결에서 ETF 월가 금융사라는 새로운 대형 구매자가 들어온 상황입니다. 플레이어가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 움직임은 이전과 같지가 않고요. 비트코인은 금골드 ETF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야기를 드리는데 이번에도 조정은 오겠지만 201선 여기 구간 98,000달러, 95,000달러 라인 맞고 또다시 올라가면서 장기적인 우상향 나올 가능성이 현재로는 매우 높습니다. 비트코인 ETF 상장된 지도 작년 1월 이후 겨우 1년 4개월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금골드 ETF처럼 조정은 올 수 있겠지만 신생 가치 저장 상품으로 가격은 계속 오를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오르는 속도가 주춤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리플 3,000원까지 내려왔는데 최근 움직임이 하락 다이버전스 나오면서 RSI는 30포인트대 매수가 거의 없는 매도가 많은 상황입니다. 거기에 거래량도 감소하고 있고 피보나치 0.5 반등 온 이후 힘없이 내려가고 있고요. 이렇게 피보나치 618 못 찍어주고 0.5 구간에서 내려온다는 것은 또다시 2,500원, 2,300원대 리세팅하러 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중경도 하루 전 커뮤니티 공지도 드렸는데 리플 솔라나는 단타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 도지코인, 이더리움은 장기적으로 모아가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도지코인이나 이더리움 현재 가격이 여전히 저평가다. 도지코인 장기적으로 1달러, 이더리움도 전고점 회복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대신 리플이나 솔라나는 작년, 재작년부터 많이 올랐던 종목이고 개인 투자자 비중도 크기 때문에 대폭락을 보는 건 아니지만 박스권 만들면서 단타로 내릴 때 사고 오를 때 파는 전략이 매우 유효하다 생각이 들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